지금 미국의 뉴욕이 지하철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맨해튼과 브루클린 같은 미국 전역의 도시에서 한국 지하철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서울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년 넘게 함께 해온 낡은 시스템들을 버리고 한국식 지하철 방식을 도입하려는 미국의 모습에 주요 언론들이 연일 기사를 써내고 있죠. 정부는 반대하고 있지만 한국식 지하철이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강의 나라에서도 인정받은 한국 지하철 시스템. 어떤 모습이 그들을 빠지게 만들었을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이클 존스라고 합니다. 뉴욕 지하철 공사에서 20년째 일하고 있죠. 20년째 지하철 공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뉴욕 지하철만큼 골치 아픈 교통수단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지연 신고부터 받아야 하거든요. 오늘은 또 어디서 무슨 일이 터졌나 하면서 말이죠. 범죄 신고도 하루에 몇 건씩 들어와요. 정말 지겨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회사에서 갑자기 한국 출장을 가라고 하더군요. 서울교통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는다면서요. 처음엔 좀 귀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시아 지하철이 뭐 대단할 게 있겠어요. 우리 뉴욕이 지하철의 본고장인데 말이죠. 그냥 형식적인 만남일 거라고 여겼어요. 솔직히 한국 지하철 따위가 뉴욕보다 나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철도를 타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일단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뉴욕 지하철은 쥐들이 뛰어다니는 게 일상인데 여기는 바닥이 반짝반짝하잖아요. 그냥 쇼를 위한 거겠지 생각했죠. 아마 우리 같은 외국인들 보라고 특별히 청소해놨을 거라고 말이에요. 이런 건 다 거칠일 뿐이라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다음날 아침 2호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이니까 당연히 난리가 날 줄 알았어요. 뉴욕 출근 시간에는 사람들이 밀치고 들어가는 게 일상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저는 속으로 연기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카메라라도 있나 두리번거리며 살펴봤어요.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정말 조용하더군요. 뉴욕 지하철은 들어올 때 쇳소리가 요란한데 여기는 속삭이듯 들어와요. 그리고 정확히 시간표대로 왔습니다. 저는 시계를 2번 봤어요. 이게 진짜인가 싶어서요. 뉴욕에서는 5분 늦는 게 정상인데 말이죠. 타보니까 더 놀랐습니다. 차량 안이 말이 안 되게 조용해요. 사람들이 다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뉴욕에서는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운데 여기는 도서관 같았습니다. 처음엔 뭔가 억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통제된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스크린도어였습니다. 플랫폼에 안전문이 있더라고요. 뉴욕에서는 선로에 떨어지는 사고가 일주일에 한 번은 나는데 여기는 아예 그럴 가능성을 차단해 놨더군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안전하게 만들 수 있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이 모든 게 진짜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뉴욕에서 20년 본 현실이 너무 달랐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서울 지하철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허점을 찾으려고 했어요. 뉴욕 본사에 돌아가서 그럴듯한 보고서를 써야 하니까 말이죠. 한국 지하철의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우리가 여전히 최고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아시아 지하철 따위가 우리보다 나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거든요. 완전히 편견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찾으면 찾을수록 이상하더라고요. 지하철역마다 화장실이 깨끗하고 휴지도 넉넉해요. 뉴욕에서는 역 화장실이 거의 없거든요. 있어도 너무 더러워서 못 쓸 정도죠. 여기는 호텔 화장실 수준이더군요. 이것도 쇼인가 싶어서 여러 역을 돌아다녀 봤는데 다 똑같았어요. 심지어 새벽에도 깨끗하더라고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행동이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하철에서 음식을 안 먹더라고요. 뉴욕에서는 피자 들고 타는 사람이 태반인데 여기서는 물도 조심스럽게 마셔요. 처음엔 법으로 금지한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더군요. 그냥 서로 배려하는 거였어요. 저는 속으로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경직된 것 같았거든요. 자유로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 같았어요. 임산부석도 그렇고요. 뉴욕에서도 있긴 하지만 아무나 앉아요. 여기서는 정말 임산부나 노약자만 앉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서 있어도 그 자리엔 안 앉아요. 너무 경직돼 있다고 생각했죠. 자유가 없는 것 같았어요. 마치 로봇처럼 프로그래밍 된 것 같다고 여겼습니다. 개인의 선택권이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가장 이상한 건 지하철 직원들이었습니다. 뉴욕 직원들은 대충대충 하는데 여기 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영무원이 지하철 문 닫힐 때마다 고개 내밀어서 확인해요. 안전을 위해서 말이죠. 뉴욕에서는 그냥 버튼만 누르거든요. 심지어 승객들한테 인사도 해요. 정말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또 놀라운 건 에스컬레이터에서 한쪽으로만 서 있더라고요. 급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게 말이에요. 뉴욕에서는 아무데나 서거든요.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암묵적으로 같은 규칙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과시용이라고 말이죠. 외국인들 보라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진짜 일상이 이럴 리가 없잖아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가짜 같았거든요. 분명히 어디선가 균열이 보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오후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호선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지하철이 멈추더라고요. 신호장애가 발생했다고 방송이 나왔어요. 저는 속으로 드디어 본색이 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 지하철의 진짜 모습을 보겠구나 하면서 말이죠.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뉴욕이었다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문 두드리고 완전 아수라장이 되죠. 욕설도 난무하고 영무원한테 화내는 사람들로 가득할 거예요. 저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겠다고 기대했거든요. 그동안 본 게 다 연출이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불평하는 소리도 별로 안 들렸어요. 뉴욕에서는 5분만 늦어도 승객들이 영무원한테 소리를 지르는데 여기서는 20분이나 지연됐는데도 조용했어요. 핸드폰 보거나 책 읽으면서 차분하게 기다리더군요.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영무원 김대리라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미안하다면서 계속 사과하더라고요. 뉴욕 직원들은 지연되면 그냥 마이크로 짧게 알리고 끝인데 이 김대리는 직접 돌아다니면서 승객들한테 설명해줬어요. 대체 교통편도 자세히 안내해주고요. 버스 노선까지 하나하나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하고 말이죠. 쇼가 아니라 정말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거구나 싶었어요. 김대리가 저한테도 와서 외국인이니까 길을 모를 수도 있다면서 친절하게 설명해줬거든요. 영어로도 설명해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문제는 20분 만에 해결됐고 지하철이 다시 운행됐어요. 뉴욕이었다면 몇 시간은 걸렸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다음 역에서 또 다른 직원이 타서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방송했어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처음 봤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제 시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매일 출퇴근하면서 지하철을 자세히 관찰하게 됐거든요. 처음엔 허점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지 말이죠. 정말 신기했어요. 20년 동안 지하철 일을 했는데 이런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임산부 배려석을 계속 지켜봤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자리가 비어 있어도
일반인들은 안 앉아요. 그러다가 임산부나 노인분이 타시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켜드려요. 처음엔 사회적 압력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였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데 스스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외국인 관광객이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었어요. 한국 승객 한 분이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뉴욕에서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게 일상인데 여기서는 다르더군요. 저도 몇 번 도움을 받았거든요. 길을 물어보면 정말 자세히 알려줘요. 심지어 같이 가주는 분도 있었어요. 지하철역 안내방송도 정말 자세해요. 몇 호차에서 내리면 환승이 편한지까지 알려줘요. 뉴욕에서는 그런 서비스 상상도 못하죠. 여기서는 승객들을 정말 배려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심지어 날씨가 나쁘면 우산 챙기라고도 방송해줘요. 그리고 청소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새벽에 한 번 봤는데 정말 꼼꼼하게 하더라고요. 구석구석 놓치는 곳 없이 청소해요. 뉴욕은 대충대충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항상 깨끗한 거였구나 싶었어요. 청소하시는 분들도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도 그렇고요.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끄는 분들이 타면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기다려줘요. 뉴욕에서는 밀치고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양보가 자연스럽더라고요. 아이들까지도 어른들 따라서 예의 바르게 행동해요.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분실물 처리였어요. 지하철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누군가 꼭 주워서 영무원한테 갖다 줘요. 뉴욕에서는 그냥 가져가 버리거든요. 저는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만든 거구나 하고 말이죠. 기술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정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5호선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리더라고요. 처음엔 오작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어디선가 연기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뉴욕에서 지하철 화재 사고를 몇 번 봤거든요.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죠. 사람들이 다치고 큰 혼란이 벌어지는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뉴욕이었다면 완전 아수라장이 됐을 거예요. 사람들이 비명 지르고 서로 밀치면서 도망가려고 했을 거거든요. 저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당황하긴 했지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아무도 소리 지르거나 밀치지 않았어요. 먼저 기관사 박민수 씨가 차분한 목소리로 방송을 했어요. 화재 경보가 발생했으니 승객 여러분은 침착하게 대기하라고 말이죠. 목소리에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더라고요. 정말 프로페셔널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지하철이 다음 역에 정차했습니다. 정말 빠른 판단이었어요. 뉴욕에서는 이런 상황에 몇 분은 걸렸을 텐데 여기서는 1분도 안 걸렸거든요. 매뉴얼이 정말 잘 되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영무원들이 즉시 나타나서 승객들을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노약자와 어린이 먼저 내리라고 하면서 질서정연하게 대피시키더라고요.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매뉴얼대로 완벽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거든요. 뉴욕에서는 이런 체계적인 대응을 본 적이 없었어요. 직원들끼리도 무전으로 계속 소통하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승객들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서로를 도와주면서 침착하게 대피하더라고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젊은 사람들이 노인분들을 부축해드리고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모습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아주머니는 외국인인 저를 보시고는 괜찮냐고 영어로 물어보시기까지 하더라고요. 다행히 화재는 전기시설의 작은 문제였고 금방 해결됐어요. 하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걸 느꼈습니다.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정말 놀랐거든요. 위기 상황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박민수 기관사가 나중에 저한테 말해줬는데 이런 훈련을 정기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죠. 뉴욕에서는 그런 훈련이 형식적인데 여기서는 정말 실전처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대응이 가능한 거였습니다. 안전에 대한 의식이 정말 철저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동안 억압적이라고 여겼던 질서들이 사실은 모든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거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더 큰 자유를 위한 배려였던 거죠. 정말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반성하게 됐어요. 지하철에서 음식을 안 먹는 것도 다른 승객들을 배려하는 거였어요. 냄새가 날 수 있고 흘릴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더욱 조심하는 거더라고요. 임산 부석을 비워두는 것도 정말 필요한 사람을 위한 배려였고요. 에스컬레이터에서 한쪽으로 서는 것도 급한 사람들을 위한 양보였어요. 모든 게 다 이유가 있는 행동들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동안 이런 행동들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잘못 생각한 거였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진짜 자유였던 거죠. 질서가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가능하게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런 생각은 정말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뉴욕 지하철과 비교해보니 더 확실해졌어요. 뉴욕에서는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요? 시끄럽고 더럽고 위험해요. 진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범죄도 많고 사고도 자주 나고요.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은 제대로 이용하기도 어려워요. 한국 지하철은 달랐어요. 모든 사람이 서로를 배려하니까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노인분들도 안전하게 타실 수 있고 어린이들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어요. 장애인분들도 불편함 없이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게 진짜 자유 아닌가요? 모든 사람을 위한 진정한 자유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배려가 강요된 게 아니라는 점이 가장 놀라웠어요.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누가 감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운 거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온 거더라고요. 저는 동료 데이빗한테 이 이야기를 했어요. 데이빗은 저보다 더 고집이 센 친구거든요.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처음엔 제 말을 믿지 않더라고요. 한국에 너무 홀렸다면서 비웃기까지 했어요. 아시아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진짜라는 걸 말이죠. 한국 지하철에서 배운 게 너무 많았거든요. 시스템만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아름다운 거였어요. 이런 사회를 만든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데이빗도 결국 저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됐어요. 어느 날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한국 분이 도와주신 거예요. 영어를 잘 못하시는데도 열심히 설명해 주시고 심지어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셨대요. 데이빗이 정말 감동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자기 일정을 미루면서까지 도와주셨다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데이빗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다면서 자기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극단적으로 개인주의를 믿던 친구가 말이에요. 정말 신기한 변화였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빨리 바뀔 수 있구나 하고 놀랐어요. 우리 둘 다 깨달은 게 있어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꼭 대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개인이 집단을 배려하지만 그 집단도 개인을 배려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거죠. 이게 진짜 공동체라는 걸 느꼈어요. 진정한 상생의 문화였던 거예요.
지하철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대학생 김민준 씨는 할아버지가 대구 지하철 참사 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 안전에 더 관심이 많다고 했어요. 그런 아픈 경험이 있었지만 지하철을 포기하지 않고 더 안전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개인적인 아픔을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승화시키는 모습이었죠. 박소영 영무원도 만났어요. 처음에 급정거 사건 때 도와준 그분이에요. 승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일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였어요.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지하철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거구나 싶었어요. 최할아버지라는 분도 인상 깊었어요. 지하철을 40년 넘게 이용하신 분인데 지하철이 발전하는 모습을 직접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시설이 많이 부족했는데 점점 좋아져서 지금은 세계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다고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발전상을 지하철을 통해 느끼셨다는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이분들과 이야기하면서 깨달았어요. 한국 지하철이 좋은 이유는 시설만 좋아서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감동적인 만남들이었습니다. 데이빗과 저는 이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걸 뉴욕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노력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겼어요. 진심 어린 배려가 만드는 공동체의 힘을 직접 체험했으니까요. 이런 경험을 뉴욕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었어요. 출장이 끝나갈 무렵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식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민 없이 긍정적인 보고서를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본 것을 솔직하게 쓸 생각이었어요.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비록 동료들이 비웃을지도 모르지만 진실을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보고서에는 한국 지하철의 모든 장점들을 자세히 적었어요. 정시 운행률 99.8%, 깨끗한 시설, 완벽한 안전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승객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까지요. 뉴욕이 배워야 할 점들이 정말 많다고 썼습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제시했어요. 한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뉴욕 지하철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이죠. 본사 동료들은 처음엔 믿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너무 홀렸다면서 비웃기도 했어요.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심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진들을 보여주니까 점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특히 화재 대응 매뉴얼 같은 건 정말 놀라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보고서가 미국 교통 전문지에 게재된 거예요. 뉴욕 지하철 전문가가 인정한 서울 지하철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그리고 곧바로 CNN과 MBC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20년 동안 뉴욕 지하철만 봤는데 서울에서 진짜 대중교통이 뭔지 배웠다고 말이죠.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배려하는 마음이 세계 최고의 지하철을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어요. 방송이 나간 후 정말 큰 반향이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거든요.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 지하철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심지어 뉴욕시에서도 한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한국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저는 승진도 했어요. 한국 시스템 벤치마킹 프로젝트 총괄 담당자가 된 거예요. 이제 서울에서 배운 것들을 뉴욕에 적용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에요. 뉴욕 시민들도 한국 시민들처럼 안전하고 편안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싶거든요.
마지막 날 최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셨어요. 손으로 그린 지하철 노선도였는데 삶의 노선도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인생도 지하철처럼 여러 역을 거쳐가지만 서로 배려하면서 가면 모두 행복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감동적인 선물이었어요.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한국에서 배운 건 지하철 시스템만이 아니었거든요. 진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배웠어요. 이제 뉴욕으로 돌아가서 이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걸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